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정답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시장은 반복되지만 투자자의 관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전망이 아니라 기본을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에 대한 또 궁금함과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의 가치는 증가할 것인지, 또 하락할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은 과연 이제 어떤 또 양상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이 기회일지 변화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스와 체인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회와 변화라는 말씀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과연 지금 부동산의 시장은 찬스인지 아니면 또 체인지인지, 그래서 기회와 변화를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부동산의 투자의 운영에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기회와 변화 중에서 사실은 투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투자는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투자 중에서 투자는 던질 투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자는 재물자자이고요. 그래서 재물을 던지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재물을 던진다. 그럼 재물을 던지면 이 재물이 나한테 굉장히 잘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던진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에 지금 던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던진 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대부분은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투자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투자를 한글 사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푸느냐 하면요, 그 투자의 그 한글 사전에 푸는 내용은 보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어학사전에서 투자라는 말을 쓸 때 이 명사의 의미 중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재물을 던지는 행위는 곧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 그리고 시간, 정성, 이렇게 세 가지의 요인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오랜 실무 경험과 또 학교에서의 강의를 통해서 본다면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이렇게 뒤집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이 1번, 그리고 시간이 2번, 자본이 3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이고 맨 마지막에 자본을 대는 것, 이것이 이익을 얻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맨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듣는 말이 있죠. 뭐 내가 살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부동산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보통 보석과 부동산은 귀할수록 가치가 높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인가요? 뭐 궁금하시죠? 근데 대부분의 그 질문자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살면서 가격도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이 어디라는가요? 라고 질문하지만 어디신지 좀 막연하시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입지가 탄탄한 곳, 그 다음에 배우가 굉장히 좋은 곳, 그리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살면서 가격이 오르지만 그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보다도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이제 가격 상승에 굉장히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는 반포주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이 아파트가 이제 반포주공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분양이 됐고요. 1971년도에 이제 황무지섬의 아파트를 개발해서 10층이 넘는 이제 시범 아파트를 건설한 경험을 살려서 1972년도부터 이제 중산층들을 위한 주공 아파트가 반포동, 삼성동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아파트 개발 붐이 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반포주공 아파트는 1973년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단지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22평부터 42평대 3,786가구의 대단지로서 주공 아파트가 강남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한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6층이나 1, 3, 5층에만 현관을 설치했고요. 나머지 2, 4, 6층은 실내에 설치한 계단이었죠. 그래서 1단지와 2단지, 3단지까지 건축해서 성황리에 분양을 맞춘 한국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 이게 바로 이제 반포주공 아파트입니다. 이 반포주공 아파트 22평대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 정도 했을까요? 분양가가. 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 월 평균 근로자 소득이 4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가격을 대충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이 아파트의 그 분양가는 22평에서 42평에 따라서 395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이었는데요. 그때 서울 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만 원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류층만 좀 살 수 있었고 32평 이상 때는 2평 남짓한 또 식마봉도 있었던 그런 아파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얘도 이제 경쟁을 굉장히 치열해 갖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은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불임수를 받을 정도로 총액 경쟁이 치열했기도 했던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약 한 50년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에 이 아파트를 장만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분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계속 이제 이 아파트를 살면서 오랫동안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가 또 은퇴도 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이제 정리하실 때쯤 됐을 때 이 가격은 40평대 금액은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예, 얼마나 금액이 갔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만요. 이 아파트가 23년도 1분기에 서울 최고 실거래가의 시세를 보시면 반포주공 1단지 1층이 67억이 매매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30만 원 정도의 분양가에 분양을 받았던 분이 67억에 또 2023년 1분기에 분양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2025년도에는 금액이 거의 사실은 더 많이 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요. 이 높은 고가의 아파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부의 차익을 만든 이 아파트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요인의
그 입지 요건이나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금액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살면서 오르는 부동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기회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기회일까? 보통 영어로는 찬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나 경우 이런 것을 찬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찬스는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어떻게 찬스가 이어질 것인가? 보통은 이제 기회의 신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로스의 신의 그 이태리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카이로스 조각상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에 있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뒤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어깨와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는 어찌 보면 순식간에 달아날 수도 있고 내가 미리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의 어떤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ocus on chip, but positive change이죠. 그래서 주목하라. 저평가된 것을 다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 5가지 요인으로 가장 많은 이제 영향을 발휘하고 가치의 상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먼저 기업이 입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통환경 그리고 교육환경, 생활편의시설 환경, 또 자연환경입니다. 기업이 있고 교통환경이 좋아지고 또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생활편의시설 환경, 자연환경이 좋아지면 얘는 포지티브 체인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환경, 생활편의시설 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과 기업이 유치하는 요 5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제가 쓴 책은 2015년도에 쓴 나는 매일 부동산으로 출근한다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거의 10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이 책의 내용들이 사실은 금액 가치 상승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또 검증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드렸고 요 하나하나를 짚어서 설명해 드린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이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3월쯤에 이제 출간할 예정이고요. 미래의 10년을 다시 내다보는 책, 그리고 과거의 10년을 검증했다면 미래의 10년을 다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지금 준비 중이고, 이 영상과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10년을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좋은 기회를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볼 수 있어서 요 포커스 온 칩 포지티브 체인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는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색다르게 변화하느냐의 내용이고요. 어떻게 체인지되느냐에 따라서 찬스가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서울 2040 계획에서 많이 본 것 중에 하나는 지하철도라든지 공간의 잠재력, 그리고 서울 중심 공간에 입지한 이런 것들을 신도심 활력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개발 개점과 선형여가 문화공간으로, 그러니까 그 지상철도를 지하한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체인지, 변화가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진 것도 경의선이 폐선되면서 연남동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만들어냈고, 이 연남동이라는 지역이 서울의 8대 상권으로 또 합류되는 그런 모습도 체인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 미래 시간으로 있는 부동산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곳 중에서 앵커 시설이 있으면서 나머지 유동인구라든지 기타 이것을 찾는 접객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컨텐츠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연남동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와 또 기회를 통해서 부동산이 더욱 더 기본적으로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